2026년 2월 28일 밤 걸프만 상공에 의문의 붉은 섬광이 처음 나타난 그 순간부터 이 화려한 초인류 도시에는 기이할 정도로 차가운 침묵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鼓막을 울려대던 화려한 음악 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지금 이 순간 들리는 것은 오직 유리로 뒤덮인 초고층 빌딩 숲 사이를 사납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사막의 어두운 밤하늘을 갈기갈기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뿐입니다. 평소 88%에 달하던 호텔 투숙률이 불과 며칠 만에 16% 미만으로 폭락한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날카롭고도 무거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저 일시적인 경기 침체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모래 위에 쌓아 올린 가짜 제국의 비참한 몰락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철저히 통제된 정보의 장막을 걷어내고 소셜미디어의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감히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저 이면의 어두운 진실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람 한 명 찾기 힘든 황량한 해변부터 마치 사치와 허영의 공동묘지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클럽의 텅 빈 플로어까지, 지금의 두바이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화려한 황금 감옥으로 변해버린 것만 같습니다.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두바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치밀한 마케팅 사기극을 기획하고 실행해왔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광고 방식 대신 무려 5만 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 군단에 도시의 사활과 운명을 전구 걸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이나 찍어대는 평범한 젊은이들이 아닙니다. 매년 약 35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미디어 가치를 생산해내는 조직적인 비공식 홍보 부대로 움직였죠. 여러분은 두바이에서 찍힌 사진들이 왜 그토록 완벽하고 아름답게만 보였는지 의심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가로 특혜를 보장받는 기괴한 카르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루 숙박비가 최고급 신형 부가티 한 대 값을 호환하는 초호화 리조트의 무료 이용권과 거주권을 받고, 그 대가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결점의 가짜 천국을 가공해냈던 것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바로 코앞까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와중에도 소셜미디어 특유의 핑크빛 필터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강력한 심리적 장벽 역할을 했습니다. 돈만 충분하다면 저 바깥 세계의 잔혹한 현실은 절대 이곳을 침범할 수 없다는 오만한 환상을 불어넣은 것이죠. 특히 2026년 2월부터 의무화된 온라인 광고 허가제 규정 탓에 모든 인터넷 게시물은 철저히 기획되고 검열되어 이제는 진짜 인간의 감정과 대본대로 연기하는 광고 메시지를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28일 밤을 기점으로 그 모든 가짜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눈부신 햇살과 끝없이 펼쳐진 인피니티 풀 사진으로 가득했던 인플루언서들의 계정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루아침에 기괴할 정도로 무겁고 차가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침묵 뒤에는 과연 어떤 무서운 경고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두바이 럭셔리나 두바이 여행 같은 화려한 해시태그들은 이제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 빈자리에는 항공편 결항이라는 냉혹한 소식과 함께 미국 국무부에서 발령한 긴급 여행 경보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현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억지로 연출되고 있는 가짜 미소들입니다. 창문 밖에서는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이 피격당해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데,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는 미처 탈출하지 못한 몇몇 인플루언서들이 평온한 오후의 티타임을 억지로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삼엄한 사이버 보안법은 현지의 참혹한 실제 상황을 촬영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적인 구금이나 국외 추방으로 이어지는 편도 티켓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범죄가 되고 정교하게 편집된 가짜 이미지만이 의무적으로 통용되는 기괴한 평행 우주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 니키비치나 주메이라 비치 레지던스를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포드 머스탱의 굉음과 고성능 슈퍼카들의 엔진 소리,
그리고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소리에 둘러싸여 압도되던 그 독특한 열기를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화려했던 거리들은 알맹이가 완전히 빠져나간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보험 계약서상에 불가항력 면책 조항들이 줄지어 발동되면서 두바이를 상징하던 시그니처 행사였던 화이트 파티들은 모조리 취소되었습니다. 밤마다 사막의 별빛을 지워버릴 기세로 하늘을 쏘아올리던 화이트 두바이의 강력한 레이저 조명은 이제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불꽃 궤적 뒤로 초라하게 가려져 버렸습니다. 현대 공학기술의 위대한 성취이자 인류의 자랑거리라던 저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마천루들이 실제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충격파 앞에서는 얼마나 나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모래성에 불과했는지가 마침내 폭로되고 만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지리적 한계를 허물겠다며 기세를 올리던 거대한 항공제국이 이토록 빠르게 마비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26년 3월 말까지 집계된 결항 항공편 수가 무려 18,400편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사상 누각과도 같은 번영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지표입니다. 주변국들의 영공이 전면 폐쇄되면서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같은 글로벌 대형 항공사들은 두바이행 노선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세계의 교차로라 불리던 두바이는 이제 지도 위에 찍힌 차갑고 고립된 고립지대에 불과해졌습니다. 3월 16일에 발생한 유류저장고 드론 피격 사건과 활주로에 쏟아진 미사일 파편 조각들에 대한 긴급 보고서들은 아무리 담력이 센 베테랑 여행가라 할지라도 이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완전히 돌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화약고 한가운데에 이토록 비대하고 화려한 국제공항을 건설한 것은 머리 위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하늘이 무너지기 직전인데도 쉐보레 오픈카를 타고 멋지게 질주하려는 무모한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과거 하루 24시간 내내 전 세계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 없던 에미레이트 항공의 제3터미널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그곳은 오직 무장한 보안 요원들의 무거운 군화 소리만이 을씨년스럽게 울려 퍼지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꿈의 여행지들을 가득 띄우며 번쩍이던 거대한 안내 전광판은 이제 온통 붉은색 결항 글씨로 뒤덮여 기괴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홍보 책자에서 보아왔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뼛속까지 시린 적막함만이 감돕니다. 하지만 이 참담한 비극의 고통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서민들을 위한 민간 상업 항공편들이 완전히 자출에 감추는 동안 상위 1%를 위한 VIP 구역은 오직 그들만을 위한 은밀하고 초호화적인 탈출구로 탈바꿈했습니다. 돈이 넘쳐나는 부유층들은 헬리콥터나 개인 전세기를 구하기 위해 알막퉁 공항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는 반면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사막의 불볕더위 아래에서 오만 국경을 넘어 육로로 탈출하기 위해 끝이 보이지 않는 대기줄을 서야만 합니다. 이 분쟁 지역을 빠져나가는 개인 전세기 편도 탑승권 한 장 가격이 무려 35만 달러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교통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생존의 대가입니다. 그 돈이면 미국의 한적하고 평화로운 주에서 괜찮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공포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단 몇 시간의 비행 요금에 불과합니다. 암표상들과 중개업체들은 여행객들의 극심한 공포심을 악용해 역사상 가장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했던 대형 보험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여행자 보험사들은 2월 28일 이후 전쟁 및 분쟁 면책 조항을 발동해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고립된 평범한 관광객들은 오직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감당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비용을 온전히 스스로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35만 달러라는 거금은 이제 돈으로 안전을 살 수 있는 자들과 사막의 밤하늘을 가르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유리와 강철 격다 속에 갇혀 떨 수밖에 없는 자들을 가르는 잔인한 신분선이 되었습니다. 이곳을 천국이라 믿고 발을 들였던 이들이 상상했던 결말이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불과 15일 만에 호텔 투숙률이 88%에서 16% 밑으로 추락하는 이 참담한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제 관광객들의 신뢰는 뜨거운 사막의 모래 위에 쏟아진 물 한 모금보다 더 빠르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72%라는 경이적인 폭락 수치는 단순한 계절적 변동이 아닙니다. 허울 좋은 화려함과 사치스러움 따위는 냉혹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조금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 소비자들이 깨달으면서 일어난 구조적 파멸입니다. 이제 아틀란티스 더 로열이나 돛대 모양으로 유명한 상징적 건물인 버즈 알 아랍 같은 초거대 호텔들은 유지비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쓸모는 전혀 없는 거대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거의 제로에 수반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건물 운영비와 관리 비용, 그리고 쉬지 않고 가동해야 하는 에어컨 요금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 거대 기업의 소유주들이 장부가 온통 붉은빛 적자로 도배되기 전에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과거 상류층의 기분을 내기 위해 화이트 두바이나 아르마니 프리베 같은 곳에서 샴페인 한 병에 $10,000라는 미친 돈을 펑펑 쓰던 시절을 추억하신다면 이제는 그 헛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 화려했던 엔터테인먼트의 성전들은 이제 텅 빈 콘크리트 껍데기에 불과하니까요. 세계 최고의 인기 DJ들이 줄줄이 불가항력 면책 조항을 들이밀며 계약을 전면 취소함에 따라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던 댄스 플로어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인간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 밤하늘의 은하수마저 가려버리던 $1,000,000짜리 초고가 레이저 시스템은 이제 적들의 타깃이 되지 않고 삼엄한 보안 속에서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흔적도 없이 꺼져버렸습니다. 러시아, 중국, 유럽 등지에서 몰려들던 막강한 자산가들이 일제히 탈출하면서 최고급 양주병들은 채 개봉되지도 못한 채 선반 위에서 먼지만 뽀얗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치라는 것은 인간이 안전함을 느낄 때만 의미가 있는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파국은 단순히 5성급 초호화 호텔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태계의 모조리처럼 연결된 중소기업 전체가 이 잔인한 파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휩쓸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성능 람보르기니를 대여해주던 슈퍼카 렌터카 업체부터 요트 전세 서비스, 최고급 식자재 공급업체에 이르기까지 관광업의 끈이 끊어진 지금 그들 모두는 부도라는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리고 있습니다. 두바이몰과 에미레이트몰의 텅 빈 복도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문을 닫는 명품 매장들은 이 화려한 도시를 지탱하던 배중의 관심이라는 산소 공급이 완전히 끊겼음을 보여주는 가장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팜 주메이라의 고급 아파트를 매입해 에어비앤비 임대업으로 고정 수익을 누리려던 소액 투자자들조차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이제는 고스란히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분쟁이 격화되면서 이 도시의 위상은 안전한 자산피난처에서 졸지에 자금을 꽁꽁 묶어두는 덫으로 180도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외부의 지정학적 압박으로 인해 현지 은행들은 자금 통제를 극도로 강화했고 한때 두바이 정부의 친화적인 정책을 맹신했던 슈퍼리치들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모순적인 비극은 바로 자산의 유동성입니다. 서류상으로는 팜 주메이라의 수백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을지 몰라도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은 지금 그 부동산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의 엘리트들은 이제 뼈아프고도 값비싼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산이란 공포와 위험이 가득한 하늘 아래 묶여있는 무거운 돌덩이가 아니라 언제든 품에 안고 도망칠 수 있는 가벼운 형태여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DXB 국제공항 주차장에서는 마치 종말 이후의 세계를 그린 SF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기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페라리부터 롤스로이스에 이르는 수천 대의 최고급 슈퍼카들이 주인을 잃은 채 사막의 누런 모래먼지를 뒤집어쓰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기시감을 말하지만 2026년인 지금의 비극은 그때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잔인합니다. 그때는 빚을 피해 도망쳤지만
지금 그들은 불바다가 된 분쟁 지역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화려했던 제국의 마지막 민낯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한 도시의 몰락을 함께 추적해 보려 합니다. 한때 셰이크 자이드, 도로를 가득 메우며 성공과 부의 상징으로 군림했던 최고급 슈퍼카들이 이제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버려진 골칫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던 이 강철 마차들이 결국 짧고 신기루 같았던 번영의 시대를 기리는 비석이 되어버린 현실은 얼마나 지독한 역설입니까?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의 패밀리 오피스들은 이미 소리소문 없이 짐을 싸서 싱가포르나 취리히로 본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피땀 어린 자본은 더 이상 눈부신 부동산 프로젝트에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비상시에 언제든 손에 쥐고 떠날 수 있는 가상자산이나 실물 금괴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돈과 함께 금융생태계를 지탱하던 핵심 두뇌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위험을 가장 먼저 강제하는 최고의 리스크 관리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에 탈출 비행기표를 끊어둔 상태였습니다. 시스템을 움직이던 핵심 인재들이 모두 떠나버린 지금, 화면 속의 가상 숫자들과 은행 붕괴를 막기 위한 엄격한 출금 제한 조치 외에 두바이라는 거대한 금융 껍데기에는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평화로운 시절에는 하늘을 찌르들 듯한 높이가 곧 권력이자 자부심이었지만 제베랄리 항구에서 폭발음과 충격파가 밀려오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버즈 칼리파나 마리나, 백일타워의 수백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를 소유한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살상지대에 갇힌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잔인한 비극이 있을까요? 사방을 둘러싼 거대한 유리창들은 이제 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아니라 언제든 수백만 개의 치명적인 유리파편 칼날로 변해 머리 위로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충격에 거대한 초고층 빌딩의 철골 구조물이 기괴하게 뒤틀리며 신음하는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과거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입이 마르게 방고하던 고요하고 호화로운 안식처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안보 문제 때문에 초고속 기술의 자랑이었던 초고층 엘리베이터 시스템마저 멈춰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00층이 넘는 하늘 위 펜트하우스는 탈출구가 완전히 차단된 사치스러운 새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수백만 달러짜리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조명은 그저 아무런 쓸모없는 짐에 불과할 뿐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돈을 인프라에 쏟아부으면 지정학적 안전망까지 살 수 있으리라 믿었던 수많은 자산가들의 환상은 2026년의 차가운 현실 앞에서 처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미사일과 드론은 빈민가와 7성급 리조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때 모두가 동경에 마지 않던 팜 주메이라의 아름다운 바다 전망은 이제 공포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최고급 인피니티 풀 바로 위에서 방공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굉음을 내며 작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유로운 휴양지로서의 삶이라는 개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돈으로 화려한 사치품은 살 수 있어도 불타오르는 분쟁 지역 한복판에서 중립과 안전까지는 결코 살 수 없다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전시용 건축물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해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연간 무려 8천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드나들던 세계 최대 규모의 두바이몰을 지금 방문해 보신다면 황량하기 짝이 없는 적막감에 큰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명품 브랜드의 플래그십 매장들은 이미 진열창에 합판을 덧대어 봉쇄하고 서둘러 단축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물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값비싼 상품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남겨진 부유층조차 소비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명품 시계나 화려한 디자이너 의류 대신 그들은 당장 생존에 필요한 필수 생필품과 전시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실물금을 사들이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사치를 극대화하여 과시하기 위해 끝없이 뻗어있던 그 화려한 복도들은 이제 방문객 하나 없이
엄청난 양의 전력만 의미 없이 집어삼키는 처치곤란한 유령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상시에도 버즈 칼리파처럼 거대한 유리로 뒤덮인 초고층 타워를 유지하기 위한 하루 전기세와 기본 운영 비용만 무려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관광 수입이 예전보다 무려 85%나 무자비하게 급감해버린 지금, 이 천문학적인 유지비 청구서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치명적인 최후의 일격이 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외관 속에 가려져 있던 두바이가 이제는 유지 보수 비용이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통제불능인 금융재앙의 정면으로 충돌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며 우려했던 최악의 도미노 붕괴 시나리오가 마침내 이곳에서 현실로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마르고 복잡한 중앙냉방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는 외국인 전문 운영 인력의 약 60%가 이탈을 선택하면서 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부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이 살인적인 사막의 열기 속에서 중앙냉방 장치가 단 48시간만 멈춰서도 극심한 습기가 수백만 달러짜리 아파트 내부의 최고급 대리석과 인테리어 정밀한 전자장비들을 송두리째 갉아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국제 자본이라는 산소 공급 없이 사막 한가운데에 인공 오아시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무모한 도전이었음을 증명하듯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은 이제 열기를 가득 머금은 거대한 유리와 강철 오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해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세상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바이 당국은 개정된 사이버 보안법을 전면 가동하여 디지털 공간에 삼엄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버즈 알 아랍의 푸른 하늘을 가르는 정체불명의 검은 연기 기둥부터 제벨알리 항구의 아비규환 같은 혼란상이 담긴 사진 한 장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대외적 평판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그 어떤 이미지도 촬영 즉시 추방이나 징역형이라는 가혹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이고 대대적인 정보 청소 작업이 시작된 셈입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한 달 동안에만 인스타그램과 X 같은 거대 플랫폼에서 무려 2,500개가 넘는 게시물이 흔적도 없이 강제로 삭제되었습니다. 현지의 필터링 알고리즘은 활주로를 질주하는 슈퍼카보다 더 빠른 속도로 폭발이나 대피 같은 민감한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도록 설계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것은 과연 순진한 관광객들의 안전일까요? 아니면 모래성처럼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화려한 가상세계의 신기루일 뿐일까요? 도심 한편에서 날카로운 공습경고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와중에도 정부의 공식 홍보 채널들은 수영장에서 평화롭게 미소 짓는 직원들의 화려한 영상으로 소셜미디어 피드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이 틱톡 화면에 비치는 인위적인 평화만을 유일한 현실로 믿기를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중심지를 벗어나 데이라나 바르 두바이 같은 오래된 원도심 골목으로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민낯이 드러납니다. 사치스러운 저녁 파티 대신 현지 주민들은 구멍가게에 모여 말없이 생필품을 사재기 하느라 분주합니다. 쇼핑이나 골프 이야기로 활기가 넘치던 왓츠앱과 페이스북의 지역 커뮤니티는 이제 서로를 향한 불신과 감시의 눈초리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정부의 정보원 계정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주민들은 이제 이웃조차 마음 놓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미처 피난길에 오르지 못하고 도시에 갇혀버린 수많은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폭탄 대피소 바로 옆에 서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평화를 찬양해야 하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연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취재를 가로막고 보도를 통제하려는 당국의 이 어설픈 여론조작 시도는 오히려 전 세계의 거센 여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보 비공개 처사는 두바이를 거대한 정보의 블랙홀로 만들고 있으며 영리한 글로벌 투자자들과 미국의 대형 보험사들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공포와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검열당할 때 글로벌 금융 허브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인 신뢰 역시 밑바닥부터 처참히 붕괴하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직면한 참담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조차 잃어버린 도시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진실은 늘 스스로 탈출구를 찾아내는 법입니다. 두바이 내부에 가공되지 않은 진짜 현장 정보들은 암호화된 특수 네트워크를 통해 은밀히 밀수되거나 오만 국경을 간신히 넘어 탈출에 성공한 피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 밖으로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올가매는 현대판 노예제도인 카팔라 제도는 이제 이 취약한 노동자들의 목을 조이는 잔인한 밧줄이 되었습니다. 고용주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임금마저 몇 달 동안 체불된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겠다는 신락 같은 희망은 밤하늘의 레이저 불빛 뒤로 사라진 별빛보다 더 아득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누군가는 탈출을 위해 무려 35만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개인용 전세기를 전세내는 동안 도시에 버려진 노동자들에게는 단 300달러짜리 이코노미 클래스 편도 티켓조차 손에 닿지 않는 평생에 불가능한 꿈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만듭니다. 이보다 더 극명하고 잔인한 사회적 계급의 단면을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철통 같은 요새로 변한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부유층들은 첨단 공기정화 시스템과 넘쳐나는 식량 비축물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있지만 불과 몇 마일 떨어진 소나푸르나 제베랄리의 열악한 노동자 수용소의 비참한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난한 이주 노동자들은 인근 제베랄리에서 터지는 강력한 폭발 충격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도 없는 임시 가건물에서 매일 밤을 공포에 떨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서구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화려한 탈출 및 대피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도 이 도시를 직접 건설한 가난한 건설 노동자들이나 호텔 서빙 직원들의 이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호화 휴양지들이 스포티파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억지스러운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 노동자 수용소에는 오직 숨막히는 침묵과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중히 질문해야 합니다.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소리 없는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인공섬이나 금칠을 한 호화 호텔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희생은 가장 먼저 잊히고 지워졌습니다. 하위 직원에 대한 대피 계획조차 없이 서둘러 짐을 싸서 떠난 다국적 기업들의 비겁한 행태는 도덕적 파산의 증거입니다. 두바이는 도시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도덕적 진실을 망각한 듯 보입니다. 화려한 레이저쇼와 정교하게 보정된 소셜미디어 속 가짜 이미지들만으로는 결코 도시의 생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윤리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 새겨진 깊은 상흔은 저 높이 솟은 마천루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고 남을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 생명의 가치가 오직 지갑의 두께와 은행 잔고에 의해 서열화되는 공간에 과연 누가 진심으로 안심하고 자산을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결국 2026년의 두바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겉모습만 화려한 전시용 기적의 마음을 빼앗겼던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비싼 된 대가를 치른 경고입니다.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란 재앙이 닥쳤을 때 모든 사회계층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퇴로가 열려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노련한 투자자들에게 사회적 안정과 인간적인 대우는 이제 더 이상 한가로운 도덕책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제 인공적인 지상낙원에 소중한 자본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현미경을 들이대고 면밀히 평가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 지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소외된 자들의 뼈아픈 불평등 위에 세워진 거짓된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고 진실로 가치 있고 지속 가능한 본질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인정해야 할 아주 쓰디쓴 진실이 있습니다. 신용과 신뢰라는 것은 자본의 힘으로 가장 손쉽게 쌓아 올릴 수 있는 성벽인 동시에 아주 작은 외부 충격에도 모래성처럼 가장 먼저 힘없이 허물어지는 연약한 골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멀리 미국에 앉아 투자 애플리케이션의 중동 부동산 성장 그래프만을 바라보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찾았다고 기뻐했습니까? 2026년의 차가운 현실은 그러한 안일한 환상에 얼음물을 끼얹었습니다.
안락한 서재에서 원격 투자에 열을 올리던 자산가들은 이제 깨어날 수 없는 최악의 악몽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산들이 하룻밤 사이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숫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짓기만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올 것이라는 이 무모한 경제적 신념은 이제와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한때 두바이는 지리학과 역사의 모든 법칙을 무시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댄다 한들 이미 사방으로 분열되고 균열이 가기 시작한 땅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이식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미래의 기준을 완전히 새로 썼던 이 땅은 이제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국제자본의 가혹한 처분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폐허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고통스럽고 무거운 경고입니다. 내실 있는 가치와 진정한 사회적 결속이 결여된 사치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반짝이는 찰나의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직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허울뿐인 낙원을 맹신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가 미래도시라고 불러왔던 공간들의 진짜 가치를 이제는 냉정하게 의심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도시를 밝히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일제히 꺼지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낯설고 불길한 폭음들이 일상의 배경음이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감추고 싶었던 차가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깊이 있는 문화적 뿌리가 없고 구성원들 간의 진정한 연대감이 결여된 채 오로지 뜨내기 외지인들과 철새 투자자들의 발길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온 도시는 대중의 관심과 홍보라는 산소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스스로 버틸 힘을 잃고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바이가 직면한 파국은 단순히 장부상의 재정적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전 세계 부호들에게 수십 년 동안 매력적으로 포장해 팔아치우려 했던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실패이자 파산 선고입니다. 안전한 도피처라고 믿었던 이 신기루 같은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비명과 균열을 목격한 지금,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진짜 살기 좋은 도시란 끝이 보이지 않는 초고층 마천루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재앙의 폭풍이 들이닥쳤을 때 사회의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까지도 낙오되지 않고 함께 빠져나갈 수 있는 안전한 탈출구가 마련된 곳이어야 합니다. 화려한 신기루 뒤에 감춰진 어두운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을 통해 이 미래 도시들의 진짜 앞날에 대한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을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심층 취재가 우리 사회와 경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유용한 통찰을 제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의 발걸음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신다면 앞으로도 전 세계의 거대한 금융전선과 지정학적 요동 속에서 감춰진 진실을 추적하는 깊이 있는 취재 영상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본 영상은 2026년 현재 이용 가능한 공신력 있는 예측 자료와 경제 분석 보고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취재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재구성되었습니다. 화면에 담긴 모든 분석과 관점은 다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보도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결코 특정 금융투자 유도나 정치적 지침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끝까지 진실을 함께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사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